정말 진도를 어디까지 나왔어? 그냥 모델을 상관관계 여기까지 사인 제곱 상관의 부분에 여기 필수의 13번 여기까지 있을까? 나머지 말고 좀 끝내볼 텐데 필수집 14번을 보면 지금 이렇게 사이버 코사인의 B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이버 코사인의 비율이 주어지면은 탄젠트 값을 알려준 거랑 동일해. 이걸 좀 말해야 돼. 지금 14번에 하나만 해볼게. 14번에 1번을 내갖고 2번을 여기다 해보고 지금 비율이 나와 있어. 3의 사인 세타 얘가 4개의 코사인 세타 이게 돼 있지. 얘가 4면은 얘가 3이라는 얘기잖아. 사인과 코사인의 비가 4대 3인 거지. 비율이 나오면은 탄젠트를 오히려 할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우리 탄젠트 정의가 이거잖아. 탄젠트의 저희 코그레사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지금 코사인이 3이고 얘가 4니까 3분의 4인 거지. 그러니까 비율이 나오면 사인과 코사인의 비율이 나오면 탄젠트를 알려준 거랑 동일하다. 탄젠트가 3분의 4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정의로 안 푼다고 그랬어. 그래서 삼각비하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 플러스 올사탕코로 끝낸다고 그랬지. 그럼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가 되면 그냥 그림을 막 그리면 되지. 삼각형. 여기 세타로 되고 이게 3이고 4잖아. 탄젠트 제가 1분의 1이니까. 이게 얼마? 그냥 5지. 그렇지? 그러면 사인 세타는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될 거고. 여기다가 이제 부호만 입힌다고 그랬어. 지금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 봅시다. 지금 문제 나와있지? 파이에서 지금 문제에서 세타의 범위가 파이에서 180도에서 270도 3, 4분면이잖아. 올사탄, 탄젠트 반영수지. 이게 모조리 음수. 이렇게. 이게 실전적인 방법이지. 막 정의로 해가지고 막 원 그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냥 삼각비에다가 부호만 입히는 방식으로 할 거고. 지금 문제는 이거에 합을 구하셔야 이랬으니까 정답 얼마?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5분의 8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주면 되지. 답이 틀렸어. 그렇지. 연산력이 막 떨어지고 있어 지금. 2번을 너희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15번 넘어갑시다. 15번은 곱셈 공식에 관한 거야. 곱셈 공식.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그거 하나 알고 있고 그걸로 다 푼 거야 문제. 그래서 15번도 한번 해보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2분의 1. 그럴 때 지금 1번 이건 봅시다. 게다가 지금 여기서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다 이런 얘기 있고 1번은 지금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지. 곱셈 공식이야.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건 제곱제곱의 합이 1이다는 숨겨져 있는 내용이잖아. 사인 제곱, 코사인의 제곱은 1이다. 이걸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각도가 같을 때만 성립이 된다겠지? 지금 각도가 모조리 다 세타로 동일하니까 여기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를 이용한다면 이걸 제곱하면 4분의 1이지. 얘를 제곱하면 4분의 1은 1 더하기 2배의 사인 코사인이지. 곱셈 공식 쓰고 있어 내가. 곱셈 공식. 합의 제곱은 이거에다 이거잖아. 여기서 이거 감 나오지? 넘어가면은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 이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3 여기는 마이너스 8분의 3 1번 답 나왔고 그 다음에 2번 가볼까? 2번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지. 2번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얘도 곱셈 공식이지. 그럼 얘를 제곱한 걸 먼저 보여줄게. 얘를 제곱을 하면은 사제곱 코제곱 1이고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코사인이지. 얘 집어넣어야지. 1 플러스 될 거고 8분의 아니라 약분되니까 4분의 3 4분의 7이 되지. 따라서 원래 뿔만 붙여야 되지만 지금 사인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값은 이거 그냥 루트를 준 거
2분의 루트 7.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별 3번 갑시다. 3번도 곱셈 공식. 3번, 4번 뭐 모조리 다 마찬가지지. 3번을 가보면 세제곱이야, 세제곱. 사인 세제곱, 코사인 세제곱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곱셈 공식. 요놈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배의 사인 코사인에 이런 거지. 곱셈 공식 그대로. 보일 때 변화. 그러면 얘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빼기 3배의 1. 얘는 마이너스 8분의 3. 얘 2분의 1. 여기만 해주면 답 나오지. 8분의 1에다가 여기 8분의 9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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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그 다음에 4제곱. 4제곱은 언제 나와? 얘는 곱셈공식이지. 사인 4제곱, 코사인 4제곱. 얘는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을 제곱하는 과정에서 나오겠지. 불필요한 거 제가 할 건데. 그럼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얘만 빼주면 돼. 얘는 1인 거 알고 있고, 얘는 1이지. 그럼 마이너스 2배. 얘는 사인 코사인의 제곱이니까. 이놈의 제곱. 64분의 9가 되는데. 그러니까 1 빼기 32분의 9가 되니까 32분의 9 빼면 23.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곱셈 공식인데. 지금 두근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할 때 상수 K 값을 구하죠. 두 분의 합과 곱을 이용할 건데 사인 더하기 코사인 5분의 그 다음에 두 분의 곱 5분의 K. 그 다음에 우리가 숨겨진 거는 제곱하면 1. 이건 쉬운 문제들이지. 네, 그래서 얘 제곱하면 25분의 1. 얘는 1 더하기 5분의 2K. 그래서 K 값 나오지. 25 곱하면 1을 25에다가 5 곱해 25 곱하면 50K. K는 마이너스 10분의 24 5분의 11. 쉬운 문제들에서 좀 쭉쭉 넘어갈게. 그 다음에 연습 문제 가봅시다. (189번) 한번 해볼까? 189번. 189번. 기출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루트 3 t는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좀. 아니, 이렇게 마이너스. 뭐 이렇게 네 우선 탄젠트 값을 먼저 구해야겠지? 그치? 이거를 구해서 탄젠트 세타가 먼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 건 먼저 구하고, 그렇지? 뭐 부호는 솔직히 신경 안 써도 돼. 루트 3분의 1. 지금 이 세타가 지금 루트 3분의 1이지? 그럼 여기 우리 수각이 여기 2지. 2니까 게다가 2, 3면이라는 거지? 그럼 사인 코사인을 구하래. 코사인은 이런 그림이 있잖아. 코사인 세타는 얼마? 2분의 루트 3이 되는데 몇 사분면? 2 사분면이지? 얘는 무슨 되지? 울사 사인만 영수니까. 그렇지.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있지? 됐고, 그다음에 그 유제 나머지 한번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생각용수 그래프 쪽으로 한번 줄 텐데. 상관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정의에서 바로 나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정의 살짝 그럴까? 상관함수의 정의는 단위원이지. 이러한 단위원에서 출발을 했고, 단위원 위로 움직이는 어떤 필요한 점이 있어. 여기가 10초선이 된다고 했고, 어떤 필요한 점이 여기 딱 움직인다고 했지. P의 좌표를 x, y로 잡았을 때 여기에 생기는 각도가 세타고. 근데 그 사인의 정의는 뭐냐면 반지름분의 y좌표였지.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의 정의는 이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여기 바로 정의였어.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 그래프를 할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사인. 첫 번째가 y는 사인 x의 그래프를 공부할 거야 이제. 사인 x. 또 봅시다. 이 그래프는 우리가 이게 정의에서 바로 나와. 정의를 생각해 보면 사인을 내가 뭐라고 했냐면 y좌표라고 했지. y좌표의 변화를 보면 거야. y좌표 0도일 때는 y좌표가 0이지. 그럼 각도가 형성이 되면서 y좌표가 양수가 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때 90도일 때 볼게. 여기가 지금 90도, 지금 2분의 파일 때인데, 2분의 파일 때 그때의 y좌표는 뭐가 돼? 이때 이거 쌓일까? 사인은 지금 봅시다. 여기가 뭐 단위원 1로 잡으면, 아니면 그냥 R로 잡아도 되고 상관이 없어. 우리가 뭐냐면 사인의 정의. 사인 세타의 정의가 바로 뭐냐면은 반지름분의 뭐냐면 y좌표 있잖아.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좌표였고,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이게 바로 뭐냐면 정의인데, 90도가 되는 순간은 이 y좌표가 뭐가 돼? 이게 반지름 R이니까 R이 되겠지. 여기다 R 집어넣어봐. 그러면 약분되니까 얼마 나와? 1 나와. 맞지? 그러니까 사인 90도. 90도일 때는 값이 얼마냐면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인의 그래프를 먼저 생각해 볼 건데,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건데, 0에서 90도 사이는 y좌표가 쭉 증가하다가 지금 90도가 되는 순간, 이 순간이지? 이 순간이 그러니까 좌표가 1이 돼야 되겠지. 여기 1이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y좌표가 0일 때 0이고 90도일 때니까 쭉 올라가지. 그 다음에 90도를 넘어가면 y좌표가 줄어들기 시작하지. 줄어들어서 지금 180도일 때는 y좌표가 0이 돼 다시. 여기서 다시 줄어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180도를 넘어가는 순간 y좌표가 이제 음수로 바뀌지. 여기서 넘어가는 순간 y좌표가 음수로 바뀌어. 음수로 바뀌고 요 270도가 되는 순간, 요 순간에 y좌표는 뭐가 되냐면 이때 여기가 좌표가 마이너스 R이니까 마이너스 R 여기다 집어넣어 봐. 그러면 사인 값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여기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270도를 다시 넘어가면 y좌표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이게 바로 뭐냐면 한 사이클이야. 사인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음수제도 마찬가지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가 계속 반복이 돼.
이게 바로 사인 x 그래프고 이런 그래프를 우선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주기함수라고 하지. 일정한 사이클이 존재하잖아. 그럼 사인의 주기는 얼마? 2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가 주기함수의 함수 방정식이지. 우리 이제 고등 과정에서 알아야 될 거 함수 방정식은 두 가지가 있어. 대칭함수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주기함수인데, 주기함수는 이렇게 표현해. f의 x 플러스 p 이퀄 fx. 얘를 만족하는 p를 주기라고 하는데 조심할 건 내신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이 p 중에서 가장 작은 양수값을 바로 주기라고 해. 그래서 봐, 이거 문제를 우리가 다음에 맺혀는 x 더하기 2파이 얘가 fx래. 이걸 해석을 해볼게. 이거 주기가 2파이니? 주기가 2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단정 줄 수 없다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지금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는 하자 잠깐씩야. 주기가 얼마여도 성립이 돼? 주기가 만약에 파이야. 주기가 파이여도 얘는 주기를 두 번 한 거잖아. 당연히 이게 성립할 수밖에 없지. 맞지, 이해가니? 주기가 뭐가 돼도 돼?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돼도 이게 성립이 될 수밖에 없어. 얘를 4배 한 거니까. 주기의 4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관계식이 성립할 때 주기는 그냥 2파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그렇지. 그럼 요게 성립이 되면은 주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2파이 얘를 자연수로 나눈 것들. 요게 바로 주기가 되는 것들. 그래서 내신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걸 착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를 자꾸 집중 파고들어봐. 내신을 좀 보면. 다음 중 주기가 파인 것은 그로시오 이건데 이거를 내면은 이게 주기가 파이가 아닌 것 같이 보이지? 파이야. 주기 파이 될 수 있어. 파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기가 저게 뭐냐면 fx 플러스 p가 fx를 만족하는 요 p 값이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지. 가장 작은 거. 그게 바로 주기가 된다는 얘기지. 사인은 그럼 주기가 얼마냐면은 가장 작은 값이 2파이지? 한 사이클 도는 게 2파이 걸리잖아. 2파이. 그래서 요거에 좀 특징을 몇 개 좀 적어보면은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주기 함수라는 거지. 주기가 얼마냐? 주기가 2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주기가 2파이인 주기 함수고 그 다음에 정의역 조사해볼까? 항상 우리는 함수는 따질 때 정의역 취합 조사하지. 정의역은 이 x자리에 들어가 있는 값이잖아. x는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지. 그러니까 정의역 취합이 헷갈리면은 그래프에서 그냥 이 x축에다 수직 방향으로 빗을 쏘는 거 그림자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정의역이니까. 그림자 다 나타나. 이쪽 다 쭉 나타날 거고 이쪽도 다 나타나니까 근데 모두 실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치역은 어떻게 돼? 치역은 y축에다 빗 쏘는 거지. 수직 방향으로. 양 방향으로 쏘면은 그림자가 당연히 여기에서만 형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러니까 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밖에 안 움직여. 우리 중학교 때 배울 때 얘들아 사인 값이 큰 수 구경했었니? 사인이 뭐 7 나오는 거 구경했었어. 중학교 때 그런 거 안 배웠단 말이지. 사인은 애초에 정의 자체상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밖에 못 움직여. 게다가 이제 중등 과정으로 한정을 시키면 음수조차 안 나오지. 중등 과정으로 더 한정을 시키면 그냥 저희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하여간 치역은 딱 요 값으로 한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네 번째 이 사인의 그래프는 이 원점 대칭이야. 원점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 거겠지. 그래서 원점 대칭이다. 이런 걸 우리가 무슨 함수로 해? 기함수. 기함수. 원점 대칭을 수학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지? f에 마이너스 9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이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는 여기까지. 기어 나와서 기함수는 아니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이게 바로 원점 대칭을 나타내는 함수지. 이게 바로 뭐냐면 사인 x. 그다음 코사인 그려볼까? 코사인. 코사인은 요 밑에다 한번 그려볼까? 코사인은 요 밑에다 한번 그려볼게. 코사인의 그래프도 우리가 정의로 바로 튀어나오는데 정의가 중요하지. 그래서 똑같이 여기가 2분의 8 이게 8이네. 그 다음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을 바라볼 때는 x좌표를 쳐다봐야 돼. x좌표. 그러면 여기 스타트가 되는 점이 시초선 여기잖아. 각도가 0도일 때에는 x좌표가 제일 크지.
이때가 제일 커. x좌표가 뭐냐면 이때 x좌표는 여기에 반지름 r이니까 r이 돼. 그럼 여기 x 대신에 누굴 집어넣어? 여기 r을 집어넣어야지. 그럼 약분되니까 얼마? 1 나와. 아 그래서 코사인 0도가 얼마냐면 1이지. 1이지. 코사인이 0도일 때 1이고 그럼 90도일 때 이렇게 각도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x좌표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90도가 되는 순간 x좌표가 0이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쭉 내려오는 형태가 돼야지 이렇게 90도일 때 0이 돼야 되고 180도일 때 x좌표를 관찰해 보면 이때가 제일 적지 x좌표가. 이 좌표가 지금 어때는 마이너스 r이 되지 x좌표가. 얘를 여기다 쓱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그럼 마이너스 1 되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180도일 때가 가장 x좌표가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80도 넘어가면 다시 x좌표가 증가하기 시작하지. x좌표 여기 넘어가면 증가하잖아. 여기 넘어가면 또 x좌표가 다시 증가하지. 쭉 증가해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쭉 증가하지. 180도일 때가 x좌표 0일 것이고 270도일 때 0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코사인 그래프지. 이게 한 사이클이야. 이런 모양이 반복이 돼. 이 음수 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얻어낼 수 있냐면 비슷한 점하고 사인의 그 비슷한 점하고 다른 점을 또 모두 잡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 우선 주기부터 보면 주기는 동일하지. 한 사이클이 얼마? 2파이. 얘도 주기가 2파이 함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역 봅시다. 얘도 정의역도 동일하지. 실수 자체. 그러니까 모든 실수 자체 혹은 모든 실수. 그 다음 세 번째 치역도 동일해. 치역도 마이너스 1에서 1이지. 다른 점이 있다면 네 번째 아니니? 네 번째. 얘는 무슨 대칭? y축 대칭이더라. 얘만 특이해. 네, 그래서 y축 대칭 관계겠지. 그래서 y축 대칭을 수학적으로 쓰면 이거지. 도 뒤집어 놨을 때 전혀 변화가 없는 거. 요게 바로 y축 대칭이지. 그치? 요게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이제. 내가 지금 그린 게 두 번째 코사인의 그래프. y는 코사인 x 그래프를 뺐어. 근데 마지막 세 번째 탄젠트 볼게. 탄젠트 여기다 좀 조금만 열어줘. 그럴게. y는 탄젠트 x지. 그럼 탄젠트는 내가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기울기라고 했단 말이지. 기울기를 잘 관찰해야 돼. 그러면 이거 합시다. 이런 식으로 있고. 기울기를 관찰해 볼 건데 0도일 때는 기울기가 x축의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얼마? 0이야. 그럼 이제 각도가 생기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지. 기울기가 양수잖아. 양수인데 어떻게 돼? 양수인데 올라가지.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90도일 때 봅시다. 90도일 때 이렇게 y축의 평행한 직선이 나오는데 얘는 기울기 없는 거지. 무한대가 아니라. 기울기 자체가 없는 거야. 기울기 자체가 없는 거지. 그래서 탄젠트는 얘가 가장 좀 특징적이지. 좀 혼자같이 좀 특이해. 여기 파이고 여기 2분의 3 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 2파이가 되는데 탄젠트는 부변속점이 존재해. 얘는 아주 특이한 게 변화를 볼게. 기울기의 변화를 볼 건데 쭉 양수 증가하다가 90도일 때 기울기 없어. 그럼 90도 딱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니? 봐봐. 기울기 넘어가는 순간 기울기가 이렇게 되지. 음수인데 가파르다는 얘기는 엄청 작다는 얘기야. 그렇죠. 음수일 때 기울기가 눕는다는 얘기는 커진다는 거지. 0에 가까워지니까. 이해가니? 엄청 작은 값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0도일 때는 0이라고 그랬고 90도일 때는 엄청 커. 그러니까 뭐냐면 0도에서 90도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거고 90도를 딱 넘어가는 순간 엄청 작은 값이야. 엄청 작은 값. 엄청 작은 값이 나오면서 점점 0을 향해 가지. 왜냐면 180도일 때가 얼마니까? 180도일 때가 다시 0이 되잖아. 그래서 음수인데 눕는다는 얘기는 기울기 커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주 작은 값에서 이렇게 다시 0을 향해 올라가는 거지. 180도 넘어가면 다시 양수가 되지. 180도 넘어가면 양수되잖아. 기울기 양수되지. 점점 또 커지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와.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을 보고 있지. 여기서 지금 2분의 파이까지만 딱 그리면 딱 요 그림 나와. 요거는 탄젠트의 그래프고 탄젠트는 우리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주기부터 달라. 그렇잖아. 한 모양이 반복이 되는데 지금 얼마 정도 걸려? 요거잖아. 요거. 요 S라인 모양. 그지? 요게 지금 요 간격이 얼마? 파이니까. 특징을 몇 개 적어보고 첫 번째 주기부터가 얘는 차이가 나죠. 주기가 얘는 파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역도 다르지.
영역은 x 중에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봐. 얘는 불연소점이 있어. 어느 점? 2파이 점에 함수값이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도 없지. 네, 그래서 얘는 뭐냐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지. 그러니까 x 값이 x가 얘가 되는 요게 아니 못 오실 수가 있겠지. 왜냐면 이 값에서는 불연수가 발생해. 그러니까 얘가 아닌 못 오실 수. 세 번째는 치역이지 치역. 치역은 y축에다 비슷한 거잖아.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지. 그러니까 오히려 치역이 못 오실 수가. 치역이 못 오실 수. 그 다음에 봅시다. 얘는 원점에서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 일치겠지. 이런 게 좀 머릿속에 있어야 돼. 기본 그래프야. 기본 그래프고 우리가 그래프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방부등식을 풀 수 있어. 왜냐면 방부등식을 삼각 방정식하고 삼각 부등식은 어떻게 풀냐면 그래프로 풀어. 그래프로 풀기 때문에 그래프를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방법이. 그래서 거기 한번 볼까요? 154페이지 가자. 그 154페이지 가면은 처음에 주기함수 나오지? 주기함수에 적이 나와 있고 중요한 건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은 두 번째 줄 끝에지. 그 양수 P가 주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최소인 양수, 최소. 가장 작은 애, 가장 작은 애가 바로 주기가 된다 이거지. 그럼 그 밑에 사인 X의 그래프 나와 있고 다 얘기했지. 이거 보면 될 것이고 그 옆에 코사인의 그래프 나와 있지. 이것도 이거 보면 될 것이고 그다음 탄젠트 그래프 다 나와 있지. 그럼 여기서 봅시다. 내가 하나 얘기 안 한 거는 탄젠트 같은 경우는 불연성이 발생하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배웠잖아요. 지수함수에서도 배웠고 정근선이라고 하지. 탄젠트가 뭐가 존재한다? 정근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이게 바로 정근선이지. 얘한테 끊임없이 다가만 갈 뿐. 얘를 넘어가진 않아. 이게 정근선이고 이게 바로 정근선인데 정근선하고 될 수 없는 값이 정근선이라고 했잖아. 정근선을 내가 구하려면 이 정근선은 x는 요거야. 될 수 없는 값.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겠지. 여기서 n은 정수고 요게 바로 정근선이 된다는 거지. 탄젠트는 정근선에 관한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 평행이 됐을 때 나중에. 그래서 거기 또 이거 보면 다 할 것이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볼게. 평행이동을 시키기 전에 그 다음에 되게 뭐 복잡하게 나와. 거기 막 공식처럼 막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장황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한번 볼게.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알면 돼. y는 sin x 요 y는 2의 sin x 요놈하고 y는 sin의 2x하고 이 그래프의 차이점만 좀 인식을 하면 돼. 두 개가 뭐 생긴 모양도 다르잖아. 생긴 모양도 다르니까 그래프도 다를 건데 먼저 요 위에 있는 놈은 뭐가 되지? 위에 있는 놈 생각해봐. 그러면 사인 값, 요 값 자체는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여? 사인 값 자체는 내가 말했지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움직이는 애지. 맞잖아. 사인 값 자체는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제일 클 때가 1이야. 걔를 두 배 뻥튀기 했어. 두 배 뻥튀기 했으니까 y 값이 커지지. 마이너스 2에서 1로 커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요놈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진폭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하여간 위아래로 뻥튀기가 되는 거지. 모양은 그대로 가는 거지. 주기 같은 건 전혀 변화가 없어. 최대 치수만 변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첫 번째 그래프. 얘는 주기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밑에 거 볼게. 밑에 거는 얘는 각도를 두 배 한 거야. 각도를 두 배 하든 1000배 하든 10,000배 하든 사인 값 자체는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여? 무조건 마이너스에서 1까지 움직이잖아. 각도가 몇 도든지 간에. 그러니까 얘는 최대 치수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전혀. 얘는 오히려 뭐가 변화가 있냐면 주기의 변화가 있어. 주기의 변화가 있다는 거 잘 알아야 되고. 봐봐. 내가 원래 기본형의 그래프에서 사인의 2파이 값이 궁금해. 그럼 여기 x 대신에 당연히 2파이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함수에서 누굴 집어넣으면 돼? 파이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나와버리지. 원래 2파이 집어넣을 거를
파이만 집어넣어도 나온다는 얘기야. 내가 원하는 값이. 그러니까 얘는 압축이 돼. 그렇지? 그래서 원래 이 파이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서는 파이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 한 사이클을 도는데 얼마 걸린다. 이 파이가 아니라 얘는 파이밖에 안 걸려. 이렇게. 주기가 오히려 압축이 된다는 거. 늘려지는 게 아니야. 거꾸로 가는 거야. 2배 했으니까 뭐 주기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거꾸로 줄어들어.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되겠지. 되겠니? 이 두 개의 차이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왜냐면 이거가 다 응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차이점 알겠니? 얘는 무슨 변화가 있다? 얘는 최대하고 최소의 변화가 있는 거야. 최대 최소 변화가 있고 요거는 주기의 변화가 전혀 없지. 주기에 대한 변화가 없는 거야. 얘는 최대 최소는 변화가 없지. 얘는 변화 있고 최대 최소는 변화가 얘가 없고 오히려 얘는 주기가 변화가 있다. 주기. 그 주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본 주기를 오히려 나누는 거야. 뭐로? x의 개수. 주기는 이런 변화가 생겨. 오히려 x를 곱하는 게 아니라 x를 나눠야 돼. 그럼 이거 주기 얼마일까? y는 사인은 3x 이런 거. 원래 주기가 2파이지? 걔를 3으로 나눠야 돼. 그래서 3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 요거 차이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거기 156페이지부터 막 줄줄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 무슨 뭐 공식처럼 나와 있지? 이거 암기한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외워 하나씩. 그냥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거야. 그 다음에 평행이도 뭐 최대 최소 이렇게 되고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다 겪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살짝 연습을 좀 한 다음에 자, 보충학습도 살짝 볼게. 보충학습 158페이지가 볼게. 절대값 들어가고 말 나온 김에 이거 다 한번 해보면 상관함수 쪽 이쪽에 개념이 되게 많지. 거기 158페이지가 보면 절대값이 들어간 것들이 보여.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화에서 배웠던 그 절대값 기본 원리로 한번 풀 건데 첫 번째 나온 게 y는 우변의 통째로 절대값이 있는 경우죠. sin x 얘하고 그 다음에 y는 sin의 절대값 x. 그래서 우리가 수화에서 배웠던 고일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여기 그대로 적용될 거고 첫 번째는 우변의 통째로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수화에서 어떻게 배웠냐면은 그냥 그린 다음에 점 올리지. 그러니까 그냥 그리면 뭐가 되냐면 얘는 원래 이거잖아. 한 사이클 정도 2파이 여기 파이 이거 그래프겠지? 이게 지금 절대값이 없는 상태인데 얘를 x축 아래 부분 점 올리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가 어떤 거야?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그럼 뭐가 변화가 있지? 주기의 변화가 있잖아. 딱 눈을 놔두고 한 사이클 정도 원래 이건데 얘가 이게 반복이 되잖아. 주기가 반토막 났지. 그러니까 이걸 주기는 얼마나 돼? 주기는 파이로 바뀌고 최대 지수의 변화도 있어. 최대값 얼마?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얼마? 0으로 바뀌어. 그 다음 두 번째 볼게. 이번엔 사인의 절대값 x야.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우리가 수학에서 어떻게 배웠냐면은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그렸냐면은 반쪽만 그린 다음에 그렇지? 이거 그린 후 수학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y축 대칭이었지.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인 x 그래프는 x의 0보다 큰 부분만 그리자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 아니니. 이런 그래프인데 반쪽만 그린 다음에 얘를 y축 대칭을 했어.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y축 대칭을 했으니까. 그럼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거 주기의 함수야 아니야? 아니지. 여기는 이런 말 복잡히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 얘는 주기 함수 자체가 아니야. 얘는 주기 함수 자체가 아니야.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지. 문제에서 이제 내신 문제는 가끔 주기 함수가 아닌 거 고르셔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볼까? 거기 표에 보면 나와 있잖아. 표에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표에 보면은 주기 부분 볼게. 주기 부분을 보면은 얘는 주기가 파인데 얘는 주기가 아예 없다 돼 있지. 그 의미를 좀 이해를 하고 알겠니? 자, 대칭성은 얘도 y축 대칭, 얘도 y축 대칭. 그건 동일한 거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이거 나가면 그래프가 그릴 수 있으면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밑에 있는 코사인 x하고 얘도 마찬가지지. 그래프 어렵지 않아. 사인의 줄에서 한번 더 이거 각자 한번 해보고 탄젠트는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럼 두 개. 이번에는 y는 탄젠트 x 절대값 요놈 얘하고 그 다음에 y는 탄젠트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이두 가지를 볼 건데 먼저 위에 거부터. 위에 거는 x 주간에 보면 저 올린 거잖아. 그럼 그래프가 탄젠트 기본형으로 해볼게. 기본형은 탄젠트라는 사람이 점선을 먼저 찍고 우연속 점을 보면 이렇게 탄젠트 그래프는 S라인이라고 해서 S라인인데 주기가 파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2파이까지만 그리면 이런 모양이 돼. 이게 지금 2파이까지 그렸을 때 여기가 파이고 여기 2파이. 이게 기본형의 그래프인데 얘를 접어 올렸어. 접어 올리면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여기도 올라오고 이렇게 되겠지. 여기도 올라오니까 이런 식으로 마치 그냥 2차 함수 모양 같아요.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이런 모양 나오지. 그래서 변화는 주기의 변화 있어 없어? 없어. 원래 주기 파이인데 모양만 변화가 있을 뿐이지 주기는 동일하잖아 파이. 얘는 주기의 변화가 자체가 없어. 똑같이 원래도 파이였는데 접어 올려도 파이야. 최대 최소는 좀 변화가 있지. 이때는 최소값이 없었는데 이때 최소가 0으로 존재하지. 그래서 그래프만 나오면 뭐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래서 거기 보면 치역에 보면 치역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칭성은 Y축 대칭이다. Y축에 대해서 접히지 어렵지 않잖아. 그 다음 탄젠트의 절대값 x도 한번 그릴 수 있지. 이거는 뭐냐 보충 정도니까 중요도는 높진 않아. 근데 요즘 내신은 나올 수 있게. 기본 함수를 내면 학생들이 워낙 잘 맞추니까 요즘은 이제 절대값들이 막 나오고 있고. 그럼 이제 필수제 1번 한번 가볼까 이제. 그래프 어느 정도 설명을 다 끝났고. 이제 그래프를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나 이제 답변하는 다음 시간에 1번부터 볼 건데 최대 최소 주기 구하고 그래프도 그리시오. 사인에 EX 이거 그리라 이거지. 그러면 사인 X 얘잖아. 어이구 1번 할 필요 있니 없니? 얘잖아. 이미 그랬지? 그러면은 봅시다. 지금 이거의 최대 최소 구하고 주기도 구하고 그래프도 그리네. 그러면 이거는 저 밑에 거 생각하면 되니까 주기만 변화가 있지. 주기만 변화가 있고 최대 최소 변화가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전혀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이런 보면은 최대값 얼마?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 주기는 변화가 있지. 주기 어떻게 돼? 원래 주기 2파이 x의 개수로 나눈 거니까 주기가 파이로 반토막 나는데 그래프 그리네. 그래프 저기 그랬잖아. 저거 하면 되겠지. 2번 가볼게. 2번은 평행이동이 들어갔어. 평행이동이 들어가면 좀 학생들이 어려워해. y는 사인은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지. 얘를 한번 생각해보면 기본형은 누구? 얘를 해석을 해볼게. 기본형을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얘는 기본형 y는 sin x 얘를 x축 얼마?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고 부호가 뒤집어 들어갔으니까 이게 나오겠지. 그러면 기본형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서 걔를 x축 방향으로 쭉 이동시키면 끝날 것이고 사인의 그래프 원래 이런 식으로 되지. 한 바퀴 돌리면 이거지? 여기가 파이, 여기 파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그래프. 얘를 4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시켰어. 그러면 이 원점에 해당하는 게 1로겠지. 4분의 파이는 45도니까 한 요 정도?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대로 평행이동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움직이겠지. 이런 빨간 그래프가 나올까? 지금 문제는 뭘 그리는 거야? 그래프 그리고 최대 최소 변화 있어 없어? 없어.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왜냐면 x축 방향으로만 이동시켰으니까 y 값은 전혀 변화가 없지. 주기도 전혀 변화가 없어. 맞아. 2파이. 나머지 변화가 전혀 없지. 얘는 삼각함수도 그래프가 제일 중요해. 특히 수능 문제가 다 삼각함수 그래프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 그래프 자체가 안 그려주면은 뭐 수능 문제는 건드지도 못해.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막 그려내고 문제가 뭐 어떤 상황인지 해석하고 막 이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 문제들이 우리가 기본기를 쌓는 지금 과정이야. 그럼 필수예제 2번하고 3번은 숙제를 한번 내줘도 될까? 이런 거 한번 할 수 있겠니? 필수예제 2번, 3번. 나는 필수예제 4번을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야. 필수예제 4번. 좀 복잡하고 이런 거만 해볼게. 필수예제 4번을 그릴 수 있으면 이제 그래프가 완벽히 된 거고. 딱 오늘은 필수예제 4번까지만 할게. 최대 최소 주기 구하라. 1번 봅시다. 4분의 1 사인 2x 빼기 3분의 파이. 이런 것만 정확히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 그지? 자, 그러면 이거의 기본형을 잡아볼게. 평행이동이 들어가기 전 상태. 기본형은 뭐가 될 거냐면 4분의 1에 사인에 2로 묶어보자고.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얼마가 되지? 3분의 6분의 8이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2로 묶었을 때. 그러면 기본형이 뭐냐면 EX 사인 EX.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얘를 해석하면은 y는 4분의 1의 사인 EX. 얘를 기본형을 잡아서 얘를 x축 방향으로 가는 만큼 x축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지 먼저. 그러면 나는 기본형의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걔를 그냥 옆으로 쭉 이동시키면 되니까. 그럼 요놈의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는데 4분의 1 사인 x. 그럼 요거의 최대치수 먼저 구해봅시다. 최대가 얼마? 어차피 요 각도를 주기하겠지. 이 사인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움직이는 애야. 걔를 4분의 1을 했으니까 4분의 1 수방을 했으니까 4분의 1을 곱하면 최대는 4분의 1,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그지? 그 다음에 주기는 x의 개수로 나누는 거지. 원래 주기 2파이를 주기는 파이. 그러면 기본형 그래프 나오겠네. 그러면 요놈의 그래프는 최대 4분의 1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요 사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지. 원래는 뭐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한 주기가 지금 파이야 현재.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이런 모양인데 얘를 6분의 파이만큼 이동시켰어. 그러면 그래프가 1대 이동되니까 이런 모양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 요 지점이 뭐가 된다? 요 지점이 6분의 파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프가 대충 그려지지. 내가 1번만 했는데 집에서 한번 공부를 하면서 그래프 한번 다 해봐야 돼. 이제 우리가 이제 수원의 기말 범위로 들어온 거야. 삼각함수 그래프부터가 기말 범위거든. 2번하고 3번도 연습장 펼쳐놓고 다시 한번 그려보고 해석을 해보고. 어차피 내가 궁극적으로 수능을 봐야 되잖아. 삼각함수에서는 항상 나오는 한 문제가 그래프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연습 좀 하자고. 오늘 진도는 뭐 목표치가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다음에 오늘 숙제는 얘들아 숙제를 좀 마플로 내줄게. 마플에 우리 앞부분 있지? 672번부터가 삼각함수지? 오늘은 뭐 기출풀이까지 했으니까 아마 이제 좀 잘 풀릴 것 같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월요일 오늘 월요일이잖아.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아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672번부터 너무 많네. 759번 너무 많네. 90문제 너무 많지? 조금만 줄게. 726번까지 해봅시다. 726번. 여기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번에 내주셔서 아 냈어? 냈어 여기? 저번에 그러네. 732번까지 풀어라고 했어요. 그랬어? 그럼 끝까지 다 하면 되겠네. 스텝 3 봅시다. 스텝 3에서 반드시 풀어봐야 될 거니까 찍어줄게. 771번부터 봐. 여기서 내신 잘 나오는 게 스텝 3 한번 봅시다. 스텝 3에서 봐야 될 문제. 771번은 기본적인 문제야. 스텝 3에 들어가 있지만 771번은 봐야 되고 조금 별표를 쳐야 될 게 773번. 얘가 꽤 잘 나와. 773번. 그거 외에는 나올 만한 문제가 없어. 771하고 773 정도. 내신 문제보다 773은 좀 가끔 없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774까지. 그 정도 풀어보면 될 것 같아. 거기서는. 오늘 다음 복습시험은 오늘 좀 그래프에 관한 거 하고 조금 하고 그럼 지난 시간에 좀 빠진 문제들이 있어. 그거까지 해서 몇 문제? 한 10문제? 복습시험 볼게요.